차로를 방해한다며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보닛에 매달고 달린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소송에서 학교 측의 승소가 확정돼 1,000명이 넘는 도내 원고들과 학교 간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주 건산천 보건사업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풍겨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 전국 각지의 연극이 참가한 연극제와 술박물관 개관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평소보다 더 쉽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 때문에 보복 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개 차로를 차지하고 간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방을 보닛에 매단 채 질주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선을 물고 달리는 차량을 뒷차가 바짝 뒤쫓아갑니다. 결국 앞차를 추월하더니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며 진로를 방해합니다. 뒷차가 이동하는 대로 진로를 막아서며 고개 운전을 하는 차량. 결국 항의를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가 차를 막아서자 그대로 직진해 한참을 질주합니다. 질주를 해버리더라고요. 날 태우고. 근데 그냥 그 순간에는 그냥 아이고야 이게 바로 사고고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당시 때는. 보복 운전으로 결국 덜미를 잡힌 34살 김모 씨. 김 씨는 피해자를 보닛에 태운 채로 이곳까지 약 140m가량을 주행한 뒤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보복 운전은 대부분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되지만 최근의 판례는 보복 운전 차량을 흉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람이 이제 자기는 싸우기 싫어서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이제 계속 차를 막으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매달린 상태로 그냥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학교 운영경비 등으로 쓰이기 때문에 논란이었는데요. 도내에서도 1,000명이 넘는 학생이 이미 낸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국공립대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는 수업료와 달리 학교 운영경비 등으로 쓰입니다. 이 때문에 기성회비 징수 근거가 없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학생들이 제기한 반환 소송이 전국적으로 잇따랐습니다. 도내에서도 1,000명 이상이 전북대와 군산대 등을 상대로 납부한 수십억 원 규모의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에서는 학생들이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을 뒤집고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성회비 징수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로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루어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분명히 법적 근거 없이 징수했다고 원심 판결이 나왔었는데 대법원에서 또 파기가 돼버려서 소송한 입장에서는 조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네요. 반면 소송을 당했던 전북대와 군산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최소한 7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기성회비를 물어주지 않게 됐고 수십억 원대의 가압류도 해제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청구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만약에 다 지출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로 기성회비 논란은 사라지게 됐지만 갈수록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전라북도 지방은 오후부터 모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군산 선유도 73.5mm를 최고로 군산 62.2, 전주 58.2mm 등입니다. 일시적으로 남하한 장마전선은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북상해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늦은 오후에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인삼 병해충 발생과 침수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김제, 정읍 등 도내 평야 지역 인삼 농가에서 탄저병과 전무니병이 발생했고 장마철에는 준산간 지역까지 확대될 우려가 높다며 주의보를 내리고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특히 병해충에 대한 예방 위주의 방제와 함께 배수로를 정비해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노송천에 이어 건산천에서도 복개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천을 덮고 있던 콘크리트를 뜯어내 원래 하천을 되살리는 친환경 사업인데요. 웬일인지 현장은 악취로 뒤덮여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다고 합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하천을 덮고 있던 콘크리트 상판에 남은 철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차장으로 쓰이던 곳인데 원래 있던 건산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완공된 노송천처럼 생태 하천으로 조성되는데 8달로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개방 구간까지 총 430m 구간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천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생계까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손님들이 밥 먹으러 왔다가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거 그냥 나간 적도 많이 있어요. 저희들 찾는 손님들도 이렇게 좀 날씨가 흐린 날은 더 많이 나요. 실제로 비가 내려 하천물이 불어나는데도 공사 현장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 항력 하수도와 물이 섞이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하수관로를 보니 하천물이 불어나면 자연스레 오폐수와 섞여 흘러가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악취 문제가 우려돼 하천과 하수관리 분리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고 말합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우선 1차적으로 하천 내로 오수가 떨어지는 부분은 1차적으로 먼저 막기로 158억 원이 투입되는 건산천 복원사업, 자연형 하천으로 만든다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오염 하천으로 인한 불편함만 주는 전시행정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영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도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해 도의회가 의안 제출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 김광수 의장은 도교육청은 정례회 개시일 7일 전인 이달 말까지 지방채 발행 요청안과 추경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정례회 개시일까지만 접수를 하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추경안을 제출하더라도 1차 추경안 심사 때 밝힌 부결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심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메르스 환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전북대 병원에 입원 중인 김제 메르스 환자에 대한 2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이 남성이 바이러스를 이겨낸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에서 최종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당분간 폐렴 등 합병증의 완벽한 치료를 위해 퇴원을 보류하고 격리 치료도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 각지에서 온 연극단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소극장 열전과 완주에 개관한 술박물관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1930년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조드 일가의 이야기. 대공황기 아메리칸 드림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가 연극으로 각색됐습니다. 1930년대의 이야기이고 그때 배경으로 나온 작품인데도 지금과 너무 맞닿아 있고 올해로 사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와 광주, 안산 등 전국 8극단이 전국을 돌며 릴레이 공연을 펼치는 기획으로 전주에서 각기 다른 세계 연극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문화가 전부 다 중앙으로 집중화되고 있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소극장들과 극단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 극장 문화, 연극 문화를 조금 활성화시키고 완주의 세계 각국의 다양한 술이 한자리에 모인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술의 기원부터 만드는 과정, 술과 함께한 우리 문화까지 술의 모든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식 개관에 앞서 하반기까지 임시개관을 통해 미리 선보입니다. 비단 술뿐만이 아닌 우리 민족과 함께 문화로 자리 잡았던 술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중단됐던 전시 공연 등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관객 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 결정에 검찰이 항고하면서 재수사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린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8월 9일이어서
검찰의 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지연될 경우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결정을 확정할 경우 복역한 최모 씨에 대한 재심이 이뤄져 유무죄를 다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검찰과 전북현대축구단이 부루 청소년 교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주지검은 운동을 통해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오늘 대회의실에서 전북현대 이철근 단장과 최강희 감독, 이동국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축구단은 소년원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일일 축구 교실을 열고 청소년들을 초대해 경기를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도민안전실장에는 최병관 의회 사무처장, 자치행정국장은 이강호 일자리 경제정책관, 복지여성국장은 박철웅 공무원 교육원장, 대외협력국장에는 이지영 전 국장, 의회 사무처장은 이종석 대외협력국장이 각각 임명돼 다음 달부터 업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군산 옥도면 야미도 해안도로 앞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55살 김모 씨가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헬기와 경비정, 어선 등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해경은 김 씨의 회사 동료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개막하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가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광주 유대회 성화는 전남 곡성과 담양을 거쳐 오늘 저녁 전주에 도착하고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 이틀간 머문 뒤 모레 익산과 군산으로 출발합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대회는 전 세계 170여 개국 2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데 도내에서도 정읍과 고창에서 축구 등 일부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지역 전통주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한 지역 전통주 소비문화 장려 조례에 따라 이강주와 모주 등 전주에서 생산하는 전통주를 공식 행사에서 건배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통주의 품질 관리와 제조 기술 교육, 품평회 등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전통주를 보존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동호와 90호 해수욕장이 다음 달 2일 문을 열고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